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점심 먹고 이제 마련한 시간이 됐는데요. 그렇다고 아까처럼 뭐 댄스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조금 더 심각한, 어떻게 보면 심각하기랑 그리고 재미있는 그 제가 강의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웰컴 레터를 보시면 제가 조금 더 수정한 버전의 이제 어떻게 보면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지금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내용도 다 보실 수 있고 제가 해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웰컴 레터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오늘 할 거 내용은 컴퓨테이셔널 띵킹, 그러니까 컴퓨팅 사고라고 한국어로 정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CIOA를 어떻게 연결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에 오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저는 현재 영어 교육 컨설턴트 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구글 서티파이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고 구글 에듀케이터 레벨 1과 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다룰 내용은 CIOA가 뭔지, 컴퓨테이션 띵킹이 뭔지, 그리고 왜 CIOA랑 컴퓨테이션 띵킹을 연결했는지, 그다음에 또 CIOA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IOA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고 많이 아실 것 같아요. CIOA 뭐예요? C가 뭘까요? Choose, 그렇죠? Y가 뭐죠? Your own adventure. 그래서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자기 길을 이제 어드벤처를 하는 건데요. 사실 이건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해외에 잠깐 있었는데 잠깐 아니죠. 12년 있었으니까. 근데 그 중에 상당수 12년이 있었지만 중간에 또 한국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해외 나왔을 때 제가 처음 접했던 게 이 책 중에 하나예요. 책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도 모르고 되게 힘들었던 시기에 이 책 되게 재밌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림책 다음으로 재밌던 책이 이 추수형 어드벤처인데요. 게임 책의 시초예요. 그래서 자기가 페이지 1에 갔을 때 결정을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래야지 페이지 5로 갈지, 페이지 6로 갈지, 7로 갈지 자기가 결정한 다음에 거기 가서도 빨리 결정해야 돼요. 이 물을 가지고 갈 건지 사막에 아니면 핸드폰을 가져갈 건지 그거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잘 돼 있는 책이 이제 추수형 어드벤처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사실 번역돼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책은 골라맨으로 나와 있는데 네, 여기 출판 관계자분은 안 오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근데 참 좋은 책이고요. 혹시라도 영어가 어렵다면 한국어라도 꼭 사서 보시면 좀 재미있는 컨셉의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영어 버전 같은 경우는 184종이 해당돼요. 그리고 79년부터 계속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90년대까지도 나왔다가 이제 단종됐다가 요즘 다시 또 부활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오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요새 다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랑 연결해가지고 좀 많이들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구글로 활용하면 사실 추시런 어드벤처가 크리에이터 어드벤처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구글 슬라이드나 구글 폼스나 유튜브도 가능하고요. 구글 닥스도 가능하고 구글 사이트도 자기만의 추시런 어드벤처 CIOA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뭔지, 컴퓨팅 사고가 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넷 윙이라는 중국계 미국 과학자분이 교수님이시죠. 카네기 멜론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사장 연구소의 부사장을 계세요. 근데 이분이 만들어낸 이제 컨셉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요. 일단은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시스템을 설계하고 컴퓨터 만드는 거에 개념을 이해하면서 컴퓨터의 언어를 조금 이해해서 그들한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명령어 같은 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사고를 키워주는 거예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 이해하기는. 근데 가장 큰 핵심은 어떤 거냐면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고 컴퓨터가 원하는 거를 하게끔 하려면 그 컴퓨터의 언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지 지시를 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고력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분은 이걸 교육에 쓸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연구해서 자기가 했는데 어느 순간 미국의 초등학교, 미국의 중학교 이런 데서 CT라고 해가지고 컴퓨테이션 띵킹이 굉장히 붐이 돼가지고 저학년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놀랐다고 하는 거로 제가 강연한 거 한번 봤는데요.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처음에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구글에서 컴퓨테이션 띵킹을 좀 정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So what is computational thinking? 잠시만요. 제가 자막을 한국어로 설정하고요. 그 자동 번역을 해도 조금 빨리 잘 되더라고요. Computational thinking is an approach to problem solving. So it's taking apart a problem and figuring out how to attack it using what we know about computation. There's four major sort of facets of computational thinking. One is decomposition, breaking something down and figuring out what all the parts are and how you might divide up a task. And then there's pattern recognition, which is find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se parts in order to make predictions. Pattern generalization, or abstraction, which is finding the general principles that generate these patterns. And finally, there's algorithm design, which is developing the step-by-step instructions that solve similar problems. People are learning to apply computational thinking to solve problems in many disciplines. When people ask difficult questions, which are more easily solved by computers, or discover insights through analysis of large data sets, they are thinking computationally. Computational thinking is the reason we now have fields like computational biology, computational chemistry. It's also the reason we have new techniques we can use in literature, social studies, and the arts. So when we start stepping back and looking around us, we see computational thinking everywhere, and it doesn't have to be a scary thing. Some people confuse computational thinking and computer science, but they're quite distinct. Computer science is an academic discipline involving the study of computation and its application using computers. Whereas computational thinking is a way we go about attacking problems. Right, using big picture processes.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이들 이제 헷갈려하는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커뮤니티 띵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커뮤니티 띵킹은 CT를 해가지고 네 가지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가지가 아까 했던 디컴포지션부터 해가지고 네 가지가 되는데요. 그 디컴포지션이라는 거는 일단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어떻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쪼개가지고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하는 거를 사고력을 키워주는 거. 패턴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패턴들을 어떻게 잘 찾아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가서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그 어떻게 컴퓨터에다 명령하는 알고리즘을 짜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생각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사실 필요한 게 컴퓨테이션 띵킹이고요. 그다음에 좀 어렵지만 이걸 또 교육적으로 프레임워크가 더 나왔어요. CTPF라고요. 그래서 Unplugged, Making, Tinkering, Remix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아두이노나 이제 여러 가지 하는 게 Making이나 Tinkering이라고 하면 리믹스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코딩 교육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언플러그드 부분은 그걸 하기 위해 전 단계예요. 그래서 컴퓨테이션 띵킹은 조금 언플러그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미리 문과 학생도 마찬가지고 요새 이공계랑 문과랑 사실 구별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충분히 컴퓨터 없이도 이거를 준비할 수 있는 게 사실 언플러그드고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 언플러그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 딸 아이 가지고 사실 컴퓨테이션 띵킹을 가르치거나 할까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좋은 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책 이름이 헬로 루비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어떤 책이냐면 컴퓨터의 원리나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아니라 뭐 코딩이죠. 코딩에 대해서 원리를 그림책으로 풀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분 자체가 코더에다가 유명한 테드톡 강의도 많이 하셨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이거를 좀 재밌게 스토리화 시켜가지고 아까 교수님도 스토리텔링 얘기하셨는데 재밌게 할 수 없냐. 여기 등장하는 인물 중에 스노우 레퍼드가 있는데 스노우 레퍼드는 맥스 실문을 아시지만 OS의 이름이잖아요. 그것도 있고 안드로이드도 나와요. 그래서 주인공들이 다 나오는데 우리 주위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그 기기들이나 OS들이 여기 주인 나와가지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서 뭐 다운로드 해가지고 뭔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 그림도 그리고 색칠하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아이가 이제 친숙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길벗이라는 출판사에서 번역해서 다 나오고 있어요. 1, 2권. 3권이 이제 영어로 나와 있는데 3권은 인터넷 관련인데 아마 곧 우리나라에 출시될 것 같아요. 인터넷 관련된 동화랑 이제 어떻게 보면 컴퓨테이셔널 띵킹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이거 사실 홈페이지랑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책이 있으면 더 좋은 게 이제 같이 활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키보드를 자기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키보드는 뭐로 돼 있어요? 자음 모음 따로 해서 하잖아요. 근데 영어 키보드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영어 키보드에서도 두보락 키보드라는 게 있어요. 두보락 키보드가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자음 모음을 저희 나눠서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다루고 싶다. 그럼 키보드 갖고도 그런 키보드 방식을 지금 영어는 QWERTY라고 해서 QWERTY 여기 보시는 그거를 통해서 그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키보드 방식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학생들과 어떻게 보면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단순한 건데도 이거 자기만의 키보드 통해서 어떤 게 편한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 있는 컴퓨터에 그를 만약에 커스터마이징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 한글로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지 한글화 된 것도 되게 좋은 자료가 있어서요. 이 같은 경우는 책을 꼭 안 해도 이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언플러그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코딩 문외 아닌 코딩을 잘 모르지만 그 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해볼 수 있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언플러그드 활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컴퓨터를 이렇게 오려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컴퓨터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걸 조립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같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랑.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걸 상상해 볼 수 있죠. 그 활동 같은 거는. 그래서 이거 같은 거 활동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컴퓨터, 시계가 컴퓨터인지 아니면 핸드폰이 컴퓨터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애들과 논의해서 적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것도 충분히 그러니까 아주 어린 단계부터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언플러그 활동인데요. 그래서 이 저자 같은 경우는 린다 리크하우스라고 핀란드 사람인데 이분도 사실 되게 자기만의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helloruby.com이라고 거기 가시면 좀 더 많은 정보들이 있고요. 이 영상들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플레이리스트를 링크해서 같이 타고 가시면 이분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강의하는 CYO에 관련된 여러 영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유튜브 행사에서 인상 깊게 얻은 정보 중 하나가 어떤 거냐면 플레이리스트 같은 경우도 그냥 만들어서 그냥 쭉 주고 다 보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선물 꾸러미 주듯이 플레이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링크를 주는 거예요. 거기서 몇 가지를 골라서 너가 그 비디오를 보고선 관련돼서 뭔가를 해오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비디오를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10가지를 골라서 유튜브에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재미있는 강연 내용들을 유튜브에서 골라가지고 엄선해서 지금 오신 분들한테 지금 리스트를 만들어서 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하신 것만 보시고 이 업로드 관련된 거 컴퓨팅 사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도록 제가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헬로 루비 같은 경우는 운 좋게 저희가 그 출판사에 연락이 돼가지고요. 이따가 우리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상품 드릴 때 5분한테 특별히 그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드리지 못하고 발송하게 해서 하니까요. 코딩이랑 컴퓨팅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을 꼭 되셔서 좋은 책이니까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CIOA를 하게 되는데 CIOA가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CIOA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제가 사실 CIOA에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언플러그드의 그런 저학년 할 수 있는 헬로 루비 같은 활동도 있지만 CIOA 같은 경우는 그 좀 고학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미도 있지만 이런 그 21세기 스킬이라고 하죠. 콜라보레이션, 협력심, 콜라보레이션, 커뮤니케이션 이런 여러 가지 4C가 있는데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게 사실 CIOA이고 또한 컴퓨팅 사고도 할 수 있지만 좀 이따가 저 미래에 보여드릴 코딩이나 AI 스피커랑도 연계할 수가 있는 게 사실 이 CIOA입니다. 그래서 CIOA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Choose Your Adventure 같은 경우는 아까 Create Your Adventure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구글 슬라이드를 활용하면 저학년과 할 수 있어요. 되게 쉽게. 그래서 슬라이드를 해가지고 하이퍼링크만 사용하시면 하이퍼링크를 클릭할 때 예 아니면 노를 이제 고를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이제 하나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든 스토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Crocodile in the House라는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나와 있는 책을 제가 썸을 어떻게 보면 정리했어요. 이 CIO 형태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같이 읽어요. 아이들이랑 grandpa 뭐 이렇게 읽어. 죄송해요. 영어로 돼 있어서. 근데 여기서 고르는 거예요. 학생들이. 헬로 맥스가 될까? 헬로 배너 할까? 책은 분명히 읽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복습 같이 하는 활동이잖아요. 그러면 맥스를 해볼까? 맞았어요. 헬로 맥스 데스크라프 해서 그 다음 스토리를 넘어가는 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맥스 눌러서 다시 또 하고. 사실 이거 하는 거는 제가 여기에다가 하이퍼링크를 달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링크가 있는데 파워포인트보다 구글 슬라이드가 굉장히 편리해요. 이 기능이. 그래서 여기 안에 슬라이드 내에 있는 거를 고를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골라서 그 선정해서 이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링크만 달 수 있으면 여기 링크 버튼 있죠. 도형을 만드신 다음에 도형을 정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하면 되고요. 또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커다란 맵이 필요해요. 맵에서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이제 그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용해서 준비하시면 틀렸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한국어나 영어를 마찬가지지만 다 반복적으로 읽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스토리로 하는 거고요. 또한 하나의 그 문제로 낼 수가 있어요. 학생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 문제 냈는데 이게 누가 얘기했냐?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했냐? 아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또 불러보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동물인가라는 거를 그러면 이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가? 아니에요. 이건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계속 누르면 답이 나오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답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CIO 형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좀 저학년이 했다면 이제 구글 폼스 이용하면 좀 고학년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페이지 브레이크에 해당되는 거를 기능 이용하는 거라서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가는 곳이 다르게 하는 건데 조금 이해 못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 되는지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읽기 학습을 많이 한다라는 경우 좀 읽고 여기서 고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게끔. 그래서 이런 식으로 CI 형태로 자기가 고르는 거에 따라서 가게끔 이제 구글 폼스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고학년에 그림이 많이 필요 없을 경우, 사실 그림도 삽입이 가능하고 다 하지만 그런 경우를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이제 폼스 이용한 방식이고요. 그래서 구글 유튜브를 또 활용하면 최종 화면 기능을 활용하시면 이게 또 유튜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 화면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Rob, if you're not here in 5 minutes, we're all getting fired. Oh my God! Guys, you have to see this. You have to. Where have you? 갑자기 이렇게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쫓기면서 What did you do, Rob? Wait, get in the time machine. It's a garbage can. It's a time machine. It's a garbage can. These guys are trying to kill us because we have their time machine. Now get it. 결정을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닌지를 하면 이거 누르시면 또 다른 유튜브 비디오로 연결이 돼요. 근데 이게 유튜브의 최종 화면 기능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 안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이걸 다 에디팅 가능한데 맨 마지막에 구독해주세요 막 그런 거 넣을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어요. 거기에 최종 화면 기능을 넣으면 또 다른 비디오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만들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좋은 예시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시간상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Oh, thank you. Bonjour. Bonsoir. 그래서 식사한 다음에 So familiar. Have we met?
빨리 Seems like I 진행되죠. might have known you for a long time. Oh, my bad. Either way, I can't wait to see what this day has in store. So who's gonna pay for this? I can take care of it. 페이 할지 노 페이 할지 최종 화면에 의해서 갈 수가 있겠죠. Alright. Well, 그래서 영상을 오래 만들 필요 없이 1분짜리 영상밖에 안 돼요. 이거 좀 전문적인 영상이긴 한데 영상 자체 이렇게 오래 안 걸려도 만들 수가 있고요. 아니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스마트폰으로도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찍어서 내레이션을 하게 해가지고 자기 그림 가지고 귀엽게 해가지고 최종 화면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고요. 또한 저 같은 경우는 구글 그 에듀케이션 그룹에 붓캠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그 페이지 만든 다음에 이렇게 끝난 다음에 고르게 했어요. 제가 네, 이런 식으로 제가 고르게 하는 거죠. 구글 닥스를 공부할까, 구글 폼스 공부할까, 구글 슬라이드를 공부할까 이게 가능하게 하는 게 유튜브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IOA를 미래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생각했는데 사실 이거는 구글 홈에서 벌써 이미 나와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글 스토리 스피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쓴 글을 구글 닥스를 써서 이제 스피커에다 올려놓은 다음에 그거를 하나의 스토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잠깐 시험만 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구글, go to story speaker. 오케이 구글, go to story speaker. Go to story speaker. 오케이 구글 했더니 제 스마트폰에서 오케이. 네. Go to story speaker. 예전에 버거킹 광고가 구글을 해킹했다고 되게 유명했던 일화가 있거든요. 구글이 원래 해킹이 불가능한 회사인데 광고 중에 그 사원이 오케이 구글을 외친 거예요. 그래서 전 미국에 있는 TV의 그 가정에 구글 홈 스피커 모두 다 버거킹 새로 나온 버거가 뭐야? 뭐 그랬더니 막 읽어주기 시작한 거. 그래서 이제 그리고 top to 그거는 story 이제 speaker. 없어졌어. 그 기능이 이제 TV에서 나오는 소리에 반응 안 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Sure, here's Story Speaker. What story would you like to hear? Crocodile in the house. Okay, here is Crocodile in the House by Justin Chong. You are Grandpa. Ben is introducing Max to you. Do you say hello to Ben or Max? Max. Then Ben takes Max to his playroom. Ben asks Max, do you want to play with cars? Yes or no? Yes. Max does not like cars. He leaves the house in tears. I'm sorry. That's the end of your story. You start. 네,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요, 구글 닥스에서 이게 애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애돈을 해가지고 그냥 글로 썼는데 코딩 없이 구글 홈에다가 입혀가지고 제가 이걸 서로 상호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CIO의 형태를 말로 한 거예요. 그 음성 인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제 구글 슬라이드로 해서 약간 언플러그를 했다면 나중에는 학생들이 그 코딩도 하게 되겠지만 코딩 없이도 충분히 AI 스피커나 이런 거에 연결해서 자기만의 앱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게 현재의 구글 기술이고요. 이걸 이제 CIO의 형태로 게임처럼 재밌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이런 점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 주소나 여기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제가 틈틈이 관련해서 만들어서 올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영상들 많이 보시고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CIO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